여러분, 오늘은 진짜 뜨거운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부동산 카페나 맘카페에 한번 가보셨나요? 뭐라고 써있어요? 아, 또 민주당이야. 집값 또 오르겠네. 문재인 때는 2배 올랐는데 이재명 때는 몇 배나 오를까?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어머, 대박이네요. 벌써 패닉 상태예요. 근데 잠깐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자, 시작해보죠. 자, 여러분, 문재인 때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서울 기준으로 2배예요. 미쳤죠? 강남 아파트가 2017년도에 10억이었다고 하면요, 2022년에는 20억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민주당은 집값 폭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미국 한번 볼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미국 집값이 얼마나 올랐게요? 무려 4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미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나요? 아니요. 바이든이었잖아요. 영국도 30% 올랐고요. 독일도 20% 이상 올랐어요. 호주는 더 심해서 50% 올랐죠. 자, 이쯤 되면 감 오시죠? 이거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기보다는요, 글로벌적인 현상이에요. 그럼 왜 전 세계가 미쳤을까요? 코로나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요, 미국이 돈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2020년 3월에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미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요, 기준금리를 0% 제로로 만들어요. 양적 완화로 4조 달러 뿌렸어요. 4조 달러가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예요. 미쳤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모두 자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시대에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집값은 올랐을 거예요. 윤석열이던지요, 이재명이던지요. 왜냐면 이거는 글로벌 쓰나미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최근 나온 기사들을 보면 놀랄만한 발언들이 나와요. 먼저 한국경제신문이에요. 이재명 부동산 정책 손댈 때마다 문제, 가급적 건드리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했게요?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 뭐예요? 완전 반전 아닌가요?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에요. 경향신문 기사예요. 이재명 1가구 1주택 제약 필요 없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는 제약을 할 필요가 없다. 어머, 이거 문재인 정부랑 완전히 반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나요? 강남 아파트 사면 양도세가 중과됐고요. 종부세 폭탄이 나왔죠. 대출도 규제했어요. 근데 이재명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돈 있으면 비싼 집 사세요. 세 번째 핵폭탄급 발언이에요. 마인드뉴스 기사거든요.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집값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요, 공급 확대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집을 많이 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문재인 때는요, 세금으로 때려잡자. 이재명 때는요, 집 많이 만들어서 해결하자. 완전 정반대죠. 네 번째 반전은요, 시사전열 이 기사를 보세요. 문정부와는 다른 노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렇다. 여기서 핵심은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상속세 공제 확대죠. 이거 완전 보수 정당 정책 아닌가요? 다섯 번째 반전이에요. 우먼센스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이재명이 과거에 주장했던 국토 보유세는 어떻게 됐을까?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완전 포기했어요. 국토 보유세 포기요. 이제 감 오시나요?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랑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돈의 흐름이 완전히 변했어요.
2020년도랑 2025년을 비교하면요, 미국 금리가 2020년도에는 0%였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는요 5% 이상이에요.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어져 있어요. 2020년에 돈을 막 갖다 뿌렸죠. 2025년에는요 돈이 말라가고 있어요. 부동산 대출 한번 보면요, 2020년에 막 퍼졌어요. 2025년에는 그때보다는 까다로울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요. 2020년처럼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미친듯이 오를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둘째, 이재명 정부의 공급책을 한번 볼까요?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고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요. 분당, 일산, 삼본 등이죠.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완화해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집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신도시 만들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은 공급 효과 못 봐요. 셋째, 세금 정책에 놀라운 변화가 있죠.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을 보면요, 종부세는 인상하지 않아요. 양도세는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상속세 공제가 확대되고 있죠. 이거 부동산 시장에 완전히 호재거든요. 자, 그럼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강남 상구는요 여전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폭등은 글쎄요, 이미 충분히 비싸요. 반포 아파트가 50억인데 100억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도권 신도시는요, 이거 대박의 포인트가 될지도 모르죠.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본격화되면요, 분당, 일산에 주목하세요. 지방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구 감소에다가 공급이 과잉이에요. 이재명이 지방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요, 단기간에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최종 결과를 한번 내볼게요. 이재명 시대의 부동산은 문재인 시대와는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글로벌 환경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돈이 말라가요. 정부 정책도 180도 바뀌었죠. 규제를 하는 거에서 공급을 늘리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집값 폭등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공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제 예측은 이래요. 폭등도 없고요, 폭락도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실수요자한테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투기꾼한테는 재미가 없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급하게는 절대 뛰어들지 마세요. 2020년도처럼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하지만 실거주가 목적이라고 하면요, 신도시 재정비 구역이라고 하면 기회가 될지도 모르죠. 자, 오늘은 어떠셨나요? 완전 반전이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알려주세요. 이재명의 시대에 집값이 오를 거야.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팀 나눠서 한번 싸워보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